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1년 1월 7일 이슈 진단 23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방합동회의가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합주에서 올라온 바이든 선거인단을 인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인준해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여러분, 실체법 (substantive law와 절차법 (procedural law의 차이를 아십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아십니까?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수행하지 않아, 즉 절차법, 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법에 있는 죄를 지어서도 그는 무죄로 방면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 절차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형법에 있는 죄를 지어서도 무죄 방면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인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회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연방의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DC에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주의회 인준을 받지 않은 선거인단 인준을 하는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누드 변호사의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모처에서 이들의 범죄 완성을 기다리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실체법 (substantive law와 절차법 (procedural law의 구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아십니까? 형법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형법은 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률체계이고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체계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런 미란다 원칙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는 형이 확정되어도 무죄로 방면돼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 범죄자가 실제로 범행을 했어도 그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면 그 형벌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법률 체계는 독일의 성문법 체계와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의 법률 체계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의 성문법 체계를 받은 한국과 달리 실체법과 절차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법률체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선거이고 선거인단의 궁극적인 책임은 주의회에 있습니다. 주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연방의회가 이것을 인준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연방의회가 이것을 인준하는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 DC에서 주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가 인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법 위반이고 따라서 무효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과 같은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텍사스에서 계엄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리누드 변호사의 트윗이 계속 리트윗되고 있습니다. 주류 매체 포브스지는 1월 6일 공화당의 아리조나 하원 의원 폴 고사와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아리조나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했고 다른 경합주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펜스는 연방의회뿐만이 아니라 주의회도 선거인단은 준비해야 한다는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펜스가 일방적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하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는 헌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은 미국 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펜스가 1월 6일 공화당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와 관련한 펜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Give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is year's election, some approach this year's quadrennial tradition with great expectation, and others with dismissive disdain.
Some believes that as vice president, I should be able to accept or reject electoral vote unilaterally. Others believe that electoral vote never be challenged in the joint session of Congress. After a careful study of our Constitution, our laws, and our history, I believe neither view is correct. 올해 선거를 둘러싼 논쟁에 관해 일부는 올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통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멸로 대한다. 일부는 부통령으로서 내가 선거인단 투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절대로 도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의 헌법, 우리의 법률,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관한 조심스러운 연구 끝에 나는 양쪽 모두 정확하지 않다고 믿는다. The President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federal government under our Constitution, possessing immense power to American people and to them alone. With disputes concerning presidential election arise under federal law, it's the people's representatives who receive the evidence and resolve the disputes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아래에서 연방정부의 최고의 행정관료이고 미국인에 대해 그리고 오로지 그들에게만 막대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연방법 아래에서 증거를 검토하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는 국민의 대표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 대표자를 굳이 연방의회에 국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펜스가 지금 연방의회가 서둘러 인준하고 있는 경합주 선거인단을 다시 경합주 의회로 돌려보내 인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펜스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로서 각주 의회의 권한을 무시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펜스가 연방의회 인준 이후 경합주 의회 인준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해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미국 헌법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리누드 변호사의 트윗에 트럼프가 텍사스에서 해병대 또는 82 공수사단으로 계엄령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펜스가 경합 6개주에게 경합하는 선거인단들 중 택일에서 알려달라고 하면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이미 목요일 바이든 선거인단을 취소하고 트럼프 선거인단 선택을 위한 결의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새벽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스콘신 의회는 공화당이 과반 다수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배신자가 나올지 모르나 대세는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모든 경합주에서도 공화당이 과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경합주도 위스콘신의 뒤를 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펜스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경합주 선거인단 인준 절차를 마친 이후 다시 경합주 의회 인준 절차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상 초유의 계엄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리누드의 트위터에 올라온 예측이 불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발생한 그래프입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 과정에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당선에 성공하면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